하여튼 뭐 슈퍼 리치들, 울트라 슈퍼 하이퍼 리처들이 안 써본 용어라서 그래요. 부자들의 금융 투자 지식이 높아졌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나옵니다. 우리 부자 형님들이 찍어주십니다. 2025년에는 이 사람들이 말이야,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대한민국의 부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2025년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안 궁금해요? 왜 나만 궁금하지?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에서 한국의 부자 보고서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맘때. 그래서 저희도 부익남이라고, 부자 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그분 부익남 아니고, 그분은 왜 안 나오시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만, 이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10억인데 이 10억이 금융자산만 10억. 그런데 그 뭡니까? 월세 10만 원짜리 이제 반지하 살면서 금융자산만 10억 원이 있다. 이런 부자예요? 여기 엔드가 있습니다. 엔드. 거주 중인 부동산을 포함한 이 부동산 자산 10억이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부자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자 수, 그러니까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부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24년 기준으로 46만 1000명. 참고로 요거는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증가폭을 보세요. 1%밖에 안 늘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7.5%, 8%, 10.9%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증감세가 사실상 거의 그냥 1% 정도밖에 늘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한국의 부자 수는 2024년에 많이 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 전체적으로 보면 2,8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 늘어났습니다. 23년도에는 4.7%가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 아마 여름쯤 기준으로는 2.9%가 늘었다. 그러니까 부자 수는 1%밖에 안 늘었는데 이들의 자산은 2.9% 더 많이 늘었다.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게 됐다. 늘상 있는 일이죠. 하나 위안을 좀 드려야 되나? 2022년 대비로는 아직 회복을 못했다. 위안이 되십니까? 이제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 어떤 부자들이 많이 늘었느냐? 그냥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자산가 기준으로는 금융자산만 10억 이상 100억 원 미만, 고자산가는 금융자산만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초고자산가는 금융자산만 300억 원 이상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초고자산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초고자산가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단위는 이제 1000명 단위니까 10,100명. 그 전에는 8,600명이었다가 초고자산가가 이제 10,100명.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요 고자산가군에서 올라갔을 수도 있겠고, 요 고자산가군은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밑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겠죠. 많이 들었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부자 가운데 300억 이상을, 금융자산만 3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부자 자산 중에서도 44.8%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부동산 비중입니다. 부동산 비중. 그러니까 자산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보다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 혹은 100억 원 이상 있는 고자산가, 초고자산가. 이름도 어렵다. 하여튼 뭐 슈퍼 리치들, 울트라 슈퍼 하이퍼 리처들이 이게 안 써본 용어라서 그래요. 내가 이런 표현을 써봤냐고, 300억 이상 이런 표현을. 아무튼 그래서 울트라 슈퍼 리치들, 그 사람들의 부동산 비중이 52.5%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게 반영이 됐겠다라는 거고,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자산 배분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테니까. 그런데 금융자산 규모별로 보면은 금융자산이 30억 원 이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46.8%. 그러니까 금융자산 위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산 규모가 커져갈수록 부동산 비중이 커져간다라는 거.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세부 자산 유형별로 포트폴리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대비 24년 늘어난 거를 따져보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거주용 주택, 살고 있는 집값이 올라나와요. 한 31.3에서 32%로 증가했고요. 주식도 약간 티는 안 납니다만 6.6에서 7.4로 좀 증가했습니다. 거주용 외 주택,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도 약간 증가했다는. 부자들은 스스로의 금융 투자 지식 수준이 높다고 답했을까요? 낮다고 답했을까? 당연히 높다고 답했죠. 근데 그 비중이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23년 기준에는 나는 금융 투자 지식이 높은 수준이야 라고 답한 사람 다 합쳐서 한 48.6%였거든요. 그런데 62.8%까지 올라갔어요. 부자들의 금융 투자 지식이 높아졌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봐봐, Y스트릿 구독자가 늘어났잖아요.
이 영향이라고요. 이거는 전문 용어로 이제 아전인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융자산 규모별로도 그렇고 총자산 규모별로도 그렇고 자산이 많아질수록 본인이 나 자신에 대해서 금융투자 지식이 높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벌어본 경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나는 이렇게 뛰어난 금융투자 지식을 갖고 있어, 그리고 Y스트릿을 구독하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자 형님들은 과연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을까? 투자로 이익이 발생했다. 주식에서 32.5%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박수. 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7월 말에서 9월 초까지의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코스피는 어떻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약 19%가 최근 1년간 주식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답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말 기준으로 가서 보면 아마 요게 더 늘지 않았을까? 요 부분들이 이제 좀 줄고 그러지 않았을까?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부자 형님들은 어떤 쪽에 투자하고 있을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렸다는 뜻이죠. 아닌가? IT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등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해외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그 다음이 원자재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보유 종목 수, 부자 형님들은 평균 6.1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만. 3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7개, 3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내 주식 몇 개 갖고 있다? 6.8개. 그러니까 7개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 형님들도. 자, 여러분 몇 개 갖고 계십니까? 여기 한 꼴랑 한 몇백만 원 투자하면서 막 백화점식으로 막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렇죠. 한 10개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30억 원 이상 투자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시다. 뭐 좋고 나쁨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향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일수록 압축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금융자산 전체가 30억 원 이상이라는 거지 주식만 30억 원 이상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3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은 뭐 1억 원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아질수록 주식 투자 비중도 많겠죠. 그런데 평균 6.1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투자하는 이제 소액 투자자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4.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합쳐봐야 대략 국내외 주식 합쳐서 10개. 30억 원 뭐 안팎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다. 이 금융 투자 잘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됐을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한 30억 원 이상 금융자산 갖고 있는 형님들도 20년 이상 투자했다는 비중이 4명 중에 1명입니다. 25%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오래 반복 가능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넘게 20년 미만 이렇게 한 사람들도 22.8%, 5년 이상 한 사람도 이렇게 거의 한 70% 가까이가 최소한 5년 이상은 투자했다는 사람, 그리고 20년 이상 투자한 사람이 제일 많다. 기대 수익률이 여러분은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50% 1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매년? 그러다 이제 많이 또 까먹고. 그런데 우리 부자 형님들의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은 한 17% 정도가 됩니다. 전체 16.9%. 손실 감내율. 내가 얼마까지는 손실을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체 한 13.6%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보다 기대 수익률이 약간 낮아요. 16%로. 손실 감내율도 12.2%로 국내보다는 약간 낮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국내 주식의 변동폭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부자 형님들이 과연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국내 부동산 투자. 이거는 2023년이나 24년이나 당연히 1등. 조금 이제 특이한 거는 실물, 금이나 보석 투자가 34%로 1년 전 4위에서 이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 투자는 2위에서 3위로 내려왔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부자 형님들이 투자를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기대 이하의 투자 수익률. 수익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아. 이런 게 이제 1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정보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형님들도 많았고, 세금 이슈, 부동산 투자 정보, 그리고 투자 관리 피로도 등등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이게 다 어디 있는 겁니까? Y스트릿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Y스트릿에 다 있는 내용이야. 최근에 뭐 세금 이슈 이런 것도 했었고 해서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Y스트릿에 있는 거고, 우리 부자 형님들도 결국은 구독이다. 이제 나옵니다. 우리 부자 형님들이 찍어주십니다. 2025년에는 어디에서 돈을 벌 것인가? 일단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투자처. 1등은 뭐다? 주식. 박수. 네, 박수 잘못 치셨습니다. 주식이 단기 고수익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23년도에 비했을 때 주식을 단기 고수익 유망 투자처로 꼽은 사람의 비중이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단기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당연히 주식이 압도적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기대치는 조금 낮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유망처. 역시 이 노란 막대기 보시면 되는데 가장 높은 건 뭐다? 주식이 아니라 거주용 주택이었네. 단발의 차이로 35.8%.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35.5%가 주식을 꼽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금, 보석류도 한 30.3% 꼽았다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 그러니까 거주용 외주택 같은 경우에도 32.3%가 꼽았고요. 그런데 이 거주용 주택도 그렇고 주식에 대한 기대치도 23년도보다는 조금 낮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올라간 거는 없네. 뭔가 2023년에 답변한 것보다 24년도에 답변한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눈에 띄게 확 튄 거는 없네요. 일단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투자 의향을 답변한 건데요. 앞으로 투자 의향이 있다. 가장 높은 게 국내 주식이었습니다. 뭐 이거 사실 늘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주식도 34.8%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들의 연간 기대 수익률 봐야죠. 국내 주식은 16.9%, 그리고 해외 주식은 16%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늘 50% 100%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 연간 손실 감내율. 앞에서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30.8%까지는 손절하지 않고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33%까지는 내가 손절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 돈이 많아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어느 한 곳에 물려 있어도 당장 내가 이거 처분 안 해도 돼. 왜? 다른 쪽에서 돈을 벌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실 감내가 가능한 기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주식 같은 경우에도 1년에서 3년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어가 26.5%, 3년에서 5년을 기다릴 수 있어 17.5%, 5년에서 10년을 기다릴 수 있어 13%. 이 정도 되면 이제 몸에 살이 몇 개씩 있으신 분들이에요. 10년 이상 기다릴 수 있어도 1.3%. 버핏 할아버지 옥시덴탈 물렸잖아. 물죠. 그분은 이제 다릅니다만. 그리고 원금 회수까지 손절매 안 한다. 주식도 30.8%. 물론 채권 같은 경우는 손절 안 하고 그냥 만기까지 있으면 원금을 돌려받는 거죠. 이자까지 해서. 그게 43.8%인데 부자 같은 경우에 무려 30% 넘게 손해보면 안 판다. 이 약물고 버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실감내 가능 기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큰손 투자자랑 조막손 투자자랑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지점이 이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투자 금액이 작을 때일수록 손절매를 잘해야 된다.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이것도 매년 저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중간값은 100억 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부자들이 볼 때도 10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다. 근데 100억 원이 이제 중간값인데 이걸 이제 답한 사람이 31.3%로 훨씬 더 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왔을까? 50억 원 이상 있어도 부자다라고 답한 사람이 줄었죠. 그리고 뭐 한 7, 80억 될 것 같은데 한 80억 정도? 그 정도를 부자라고 본 사람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높이가 50억 어디, 70억 이거 어디 해서 100억까지 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0억 이상 있어야 부자다라는 사람들도 줄기는 줄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갔는지 아니면 여기로 갔는지 모르겠어. 300억 이상 있어야 부자다라고 답한 사람이 1.3에서 5.3%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500억 이상은 있어야 부자다. 야이 짜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6.5%까지 늘었다라는 거. 뭐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겠죠.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스스로 부자들은 나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할까? 24년도에는요, 나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늘었어요. 더 많아졌어요. 긍정적이죠. 뭐 어차피 돈 많은 분들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뭐 내 할 바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부자 자각도 추이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고. 그런데 웃긴 건 이겁니다. 10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항상 27, 8% 정도는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 100억 이상이 있는데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0억 이상도 금융자산이에요. 100억 이상이 있는데 4명 중에 1명은 나는 부자가 아니라. 자, 둘 중에 하나죠. 엄청나게 겸손하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뭔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은 100억 이상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니까? 근데 100억 원 이상을 가져봐봐. 그 옆에 사람들 300억 갖고 있고, 1000억 갖고 있고, 5000억 갖고 있어. 그럼 그 옆에서 난 부자가 아니구나. 왜냐면 거주 집단이나 어울리는 집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내 또래들, 뭐 진짜 1, 2억 있는 친구들, 간신히 1억 모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1억 모았어. 행복해. 이제 부자가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어. 한 10억 모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억 모아서 경기도 외곽에 살던 사람들은 인서울 하려고 하고 한 30억 모았어. 그럼 인서울에서도 강남 가려고 하고 강남에 30억 가지고 가면은 그분들 표현으로는 모자란다고는 합니다만 뭐 아무튼 뭐 사람마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거주 집단 자체가 달라지면서 이 눈높이도 상대적인 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뭐 그럼 됐지 뭐. 글쎄 우리 행복하지 않은 형님들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해외로 투자 이민을 떠날 걸 고려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해외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뭐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 이런 걸 받아서 아예 나가는 걸 고려한다는 사람이 거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근데 총 자산이 커질수록 이렇게 해외 투자 이민을 고려해 본 적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어요. 응답자로는 이제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50대면은 이유가 뭘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투자를 고려하는 나라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 다음에 싱가포르 순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해외 투자 이민을 고려하는 이유, 호의적인 사업 환경.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그쵸? 슈퍼리치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올 수 있겠죠. 35.5%로 가장 많았고 거주 환경, 노후 불안. 돈 많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노후 불안을 꼽으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 때문에 낮은 세금 부담을 찾아서 간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안, 북한 때문에. 그리고 아예 해외에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과연 가상자산, 어떤 뭐 코인 같은 거를 갖고 있을까? 한국 부자의 가상자산 보유율이 전년도 4.3%에서 24년도 7.3%로 증가했습니다. 한 100명 중에 7명 정도는 이제 부자들 사이에서도 가상자산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이유, 뭐 수익률이 유망하니까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본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복수 응답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 어찌 보면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될 것 같으니까 산다는 뜻이죠. 뭐 글로벌로 통용이 된다. 환가성,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꾸기 쉽다라는 응답도 있었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 이 형님도 단단. 분산 투자, 분산 투자라는 건 뭡니까? 이제는 자산 배분의 전략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세 빠지질 않죠.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도 유예가 됐죠. 최근에 국회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냐? 앞으로 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있다가 69.5% 나왔습니다. 없다는 31.6%. 그러니까 부자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침투율이라고 해야 될까? 보유율이 한 7%대 초반입니다만 부자 10명 중에 7명이 앞으로 가상자산 나도 좀 투자해 볼까? 라는 의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거 저도 좀 놀라웠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부자들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사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금융투자 지식 정도라는 것들 아니면 또 이제 사업소득 이런 것도 있었고 부자가 되는 길은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할 뿐이지. 그리고 또 부자들도 앞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할 것이다 라는 것도 뭐 KB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우리금융에서도 나왔었고 이런 부자 보고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부자가 못 되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아까 부자분들도 주식 투자도 20년 이상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해 한 해 1년은 어떻게 좀 빠꾸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연평균 수익률을 꾸준히 다져나가면 된다. 중요한 건 연평균이다. 잃지 않는 거. 그래서 저희의 모토가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 아닙니까? 복리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잃지 않는 거죠. 2배 벌어도 50% 까이면 원금. 50% 까이면 100% 수익 나야 원금. 한 발 한 발 이제 꾸준히 같이 이제 걸어 나가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자 보고서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은 Y스트릿을 구독하신다. 내 맘대로 해서. Y스트릿이 그리고 야식 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발음에 주의하세요. 알고 종 됐다. 감사합니다. 용.